이 경우는 사이즈를 높이면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80점 받던 학생은 90점으로, 90점 받던 학생은 95점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예나 강원서입니다. 오늘은 독해를 위한 영어 단어 학습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중고등학생분들이나 성인 영어 학습자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전 영상 대한민국 영단어 학습의 문제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번 영상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어를 소통의 도구라기보단 시험 대상으로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Where are you from? Korea. 수능을 비롯한 주요 영어 시험에서 측정하는 학습자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독해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해보시면 영어 원문을 접할 일이 많습니다. 수능만 하더라도 해외 대학 논문에서 발췌한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우리의 교육 환경이나 경제 구조가 서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독해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어 어휘입니다. 푸는 게 이제 안 되는 아무래도 푸는 게. 네. 뭐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까? 네. 영어는 단어 암기가 8할 팔 할. 넘는 거죠. 8할입니까? 네, 8할 이상이죠. 보케블러리. 학습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정확한 상황인식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 명확한 학습 기간과 목표가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목표 점수와 기간을 인지하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보기 전 6년간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의 사례를 예시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모두 해당하니까 중고등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 내신, 모의고사 등 일상적인 학습 환경에서 끊임없이 독해 연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나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줄 올바른 영어 단어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어휘 레벨에 사이즈가 부족한지 뎁스가 부족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접하는 학습 기본서를 하나 꺼내세요.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EBS 또는 학원 교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독해 문제 3개 정도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표시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만약 모르는 단어가 전체 지문의 15% 이상이면 어휘량, 즉 사이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이즈를 높이면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단어만 많이 알면 게임 셋. 같은 교재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모르는 단어가 15% 미만인 학생들은 독해의 정확도와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영어 단어의 뎁스를 높이면 점수가 오릅니다. 80점 받던 학생은 90점으로, 90점 받던 학생은 95점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이즈를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뎁스를 키워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본인의 영어 단어 학습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상황별로 다른 학습 방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어휘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인데요. 현재 자신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어휘의 사이즈를 키울 때는 우선 어휘의 뎁스 인덱스 중 레벨 1, 뜻과 단어, 그리고 레벨 2, 품사를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영어 단어 암기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어원, 발음 변환, 그리고 이미지 검색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효과적인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지 국내 암기의 권위자인 정계현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암기를 할 때 네. 가장 위험한 암기법은 뭐예요? 저는 깜지. 얼마나 능동적으로 내가 이 컨텐츠에 참여하느냐. 그게 기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뭔가 편집을 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네. 그러니까 결국 능동적으로 한 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받아 적는 깜지는 네. 1차원적으로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무런 나의 생각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깜지가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내 생각이 1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보신 것과 같이 방법이 없는 암기는 아주 위험한데요. 영어 단어처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외워야 하는 과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암기 효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반드시 암기 방법을 익히고 암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암기법은 저희 기억력 매거지 채널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을 익히셨다면 두 번째는 준비물 구비입니다. 어휘 사이즈 확장에 필요한 준비물은 영어 단어집,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할 노트, 마지막으로 외운 단어들을 활용해볼 독해 문제집입니다. 영어 단어장은 하루치 암기 분량이 정해져 있는 단어장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중학생의 경우 중학 필수 영역
영단어, 고등학생의 경우 우선순위 영단어 또는 EBS 수능 영어 단어장을 추천합니다. 영어 단어장과 노트가 준비되었다면 이번엔 독해 문제집을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학년보다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아래인 독해 문제집을 구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영어 2학기 기출문제집 또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영어 기출문제집을 구합니다. 한 단계 아래의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 지문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등영어 기본 한 지문에 대개 100단어에서 200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15% 이상, 즉 15개에서 30개면 해석이 불가능해서 아예 진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문으로 학습을 하면 영어 단어 습득에 가장 중요한 암기 후 활용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독해력과 영단어 습득 둘 다 놓치게 되는데요. 반면 모르는 단어가 15% 미만인 지문은 문장 내 맥락으로 단어의 뜻을 유추하거나 사전을 찾아가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력과 영단어 습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풀던 독해 문제집에서 모르는 단어가 15% 이상이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습자의 어휘 사이즈 확장과 독해력을 기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한 단계 낮은 문제집도 어렵다면 더 낮은 레벨의 문제집을 고르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어휘 강의를 수강하여 어휘 베이스를 깔고 독해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어 단어 기억법을 들으시면 더욱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짜 한 권, 영어 단어를 정리할 노트 한 권, 그리고 독해 문제집이 준비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어 외우고 써먹기인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장에서 제공하는 하루치 암기 단어를 기억법을 활용해 암기합니다. 보통 하루치 암기할 단어는 30개에서 40개인데요. 여기서 아는 단어를 제외하면 운이 나쁘면 30개, 좋으면 20개 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법을 적용한다면 30분에서 40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한 방법을 조그맣게 단어장 옆에 표시합니다. 발음 변환을 사용했다면 본인이 사용한 변환법을, 어원 조합으로 기억했다면 단어를 쪼개서 어원별 의미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검색을 했다면 그 이미지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로 떠올리신 다음에 이미지 검색 했음이라고 단어장에 표시합니다. 이것이 암기의 핵심인데요.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이라도 본인이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면 암기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영어 단어 암기는 적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루 3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화, 목, 금은 꾸준히 주어진 하루치 단기를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은 어떻게 활용할지 뒤에서 나옵니다. 하루 30분씩 쉬는 시간이나 학원 이동 시간 등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또한 시간에 너무 구애받기보다는 반드시 목표치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몰입도 더 잘 되고 뿌듯합니다. 자, 하루치 영어 단어를 다 외웠다면 독해 문제집을 펴서 지문 5개 분량의 문제를 풉니다. 이때 두 가지 색의 펜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모르는 단어와 외웠던 단어를 표시할 색들입니다. 문제를 풀고 난 후 모르는 단어는 준비한 노트에 정리하는데 이때 내가 구매한 영어 단어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정리 방법은 해당 단어의 뜻, 단어장 내 페이지, 그리고 문제집에 있던 지문과 해석 순으로 정리합니다. 아는 단어는 사용한 기억법을 떠올린 후 문제집에 조그맣게 뜻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 적용되는 보상을 받아 학습이 재밌어지는데요. 또한 맥락 속에서 외운 단어를 활용할 수 있어 단순히 단어와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품사와 문맥 속 의미, 그리고 관용구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즉 어휘의 뎁스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치 단어와 총 10개의 지문을 풀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했다면 수요일에는 모르는 단어만 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적혀있는 단어전의 페이지를 찾아가서 기억법을 활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으로 기억해야 할 하루치 영단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점 공부가 갈수록 쉬워지고 줄어드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한다면 해당 단어장 내 대부분의 어휘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 영단어 단어장 내 약 1800개의 단어가 있고 3개월, 약 13주간 주 5일씩 30단어씩 외우면 1950단어를 외우게 됩니다. 교육부 권장 중고등학생이 알아야 하는 단어가 3000개인데 이때 초등학생 때 익혀야 하는 단어가 800개입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중학교 이후로 2200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1950개면 약 90%가 커버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2권에서 3권 정도의 독해 문제집을 풀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 모르는 단어는 정리해서 사이즈를 늘리고 아는 단어는 새로운 맥락에서 접하게 되어 단어의 뎁스를 올리게 됩니다. 독해력과 영어 단어 수준을 동반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휘의 사이즈와 뎁스를 늘렸다면 이제 다시 예전에 나에게 좌절감을 주었던 학습 기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5개의 지문을 풀어보며 모르는 단어와 외웠던 단어를 체크합니다. 만약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15% 이상이라면 다시 한번 한 단계 낮은 독해 문제집과 단어집을 구비하여 한 사이클을 더 돌립니다. 모르는 단어가 15% 미만이라면 이제 어휘의 뎁스를 키우는 어휘 학습법을 실행해야 되는데요. 독해를 위한 어휘의 뎁스를 키우는 법은 다음 편을 확인하세요.